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테이블 씹기 데이터 분석 2조 데빌의 발표자 김민선입니다. 저희는 후반기에 총 2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저는 첫 번째 프로젝트인 압구정 유동인구 데이터를 활용한 쓰레기통 추가 위치 선정 분석 프로젝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파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버려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쓰레기통이 없거나 이미 쓰레기통이 꽉 차 있어서 버리지 못한 경험이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서 왜 쓰레기통이 없거나 잠시만요. 그러한 점을 문제로 인식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유동인구 데이터를 활용해서 쓰레기통을 추가 설치할 위치를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실제 정부에서 쓰레기통 개수를 결정할 때 유동인구 데이터를 참고하신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저희는 그 점을 근거로 삼아서 유동인구 데이터를 활용하기로 했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중에서 길거리 유동인구 데이터를 구할 수 있었던 압구정으로 지역을 제안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저희 프로젝트의 결과를 이용하여 쓰레기통을 추가 설치한다면 길거리 환경과 위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두 번째 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는 KT통신 빅데이터 플랫폼의 길단위 추정인구 데이터를 활용했고요. 분석하는 과정에서 공공데이터 포털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통 설치 현황 데이터도 참고했습니다. 일단 메인 데이터는 10m 단위의 유동인구를 정리한 데이터이고 카텍 X좌표, 카텍 Y좌표, 행정동 코드 등의 컬럼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온 뒤에 넘겨주세요. 행정동 코드랑 카텍 X좌표 이렇게 저희에게 필요한 컬럼만 남겨놓고 행정동 코드가 11680545인 압구정동의 데이터만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영문 컬럼명도 직접 삽입해 주었습니다. 평일의 유동인구 데이터와 주말의 유동인구 데이터를 따로 나눠서 평균을 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따로 계산을 한 뒤에 한 주의 유동인구 평균을 계산해 주었습니다. 그 기존의 데이터 프레임에서 카텍 좌표 컬럼만 남겨놓고 방금 계산했던 한 주 유동인구 평균값 데이터를 추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카텍 X좌표랑 카텍 Y좌표는 파이썬의 폴리움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지도에 표시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위경도 좌표로 변환하는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그 변환한 위경도 좌표 리스트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한 뒤에 원래 있던 데이터 프레임과 변환한 위경도 데이터 프레임을 병합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전 처리를 모두 끝내고 박스 플롯을 통해 데이터의 분포를 확인해 본 결과 한 주 유동인구 평균이 3,000명에서 5,000명인 곳에 데이터가 밀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기술 통계량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IQR 범위 밖의 데이터가 286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쓰레기통을 추가 설치하는데 현실적으로 몇 개가 가능할지 알아보기 위해서 기사도 참고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쓰레기통 한 개당 50에서 60만 원의 설치 비용이 필요하고 2020년 기준이긴 하지만 서울시가
총 657대를 확충하겠다고 말한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했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통 설치 현황을 참고했는데요. 이 데이터에서 압구정로만 추출한 결과 현재 압구정에 있는 쓰레기통의 개수가 약 50개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EDA 결과 저희는 3,000명에서 5,000명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도에 시각화한 후에 쓰레기통의 위치를 결정하기로 했고,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10개 미만의 쓰레기통을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과입니다. 3,000명에서 5,000명 데이터의 미경도를 폴림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지도에 시각화해본 코드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그 결과를 알 수 있는데요. 시각적으로 봤을 때 마커가 밀집된 구역을 A구역, B구역, C구역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커의 개수에 따라 A구역에는 쓰레기통 3개, B구역에는 2개, C구역에는 1개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마지막 파트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실제 유동인구 데이터를 분석하여 비용이나 현재 쓰레기통 설치 현황 등 실질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효과적인 쓰레기통 추가 설치 및 배치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결과에서 보신 것처럼 유동인구 데이터를 지도에 시각화하여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서 다른 지역이나 다른 분야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코드를 구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프로젝트에 한계도 있는데요. 아까 저희가 사용한 길거리 유동인구 데이터가 10m 단위의 데이터라고 했잖아요. 그 10m 단위의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묶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서 그냥 시각화하고 임의로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는데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 개수를 결정할 때 유동인구 말고 주변 상권이나 다른 변수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유동인구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을 해서 다음에는 여러 변수를 고려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두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영시형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진행한 두 번째 프로젝트는 제주도 날씨 데이터를 활용한 관광객 수 예측 모델을 구성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왜 하필 많고 많은 여행지 중에서 제주도를 골랐을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사람들이 국내용으로 좀 많이 간다는 것도 좀 포인트긴 했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날씨 데이터가 어떻게 이 제주도 여행에 영향을 주는지를 좀 탐구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제주도 여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날씨에 크게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주도를 고르게 됐습니다. 이에 제주도를 고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날씨 지표가 관광객 수에 영향을 미칠까를 저희가 탐구해 봤습니다. 네, 다음이요. 때문에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기상 정보를 통해서 관광객 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어떤 의의가 있는 것 같고요. 관광객 수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다른 관광 산업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넘겨주세요. 네, 본격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어디서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가져왔는지를 저희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각각 월별로 관광객 수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저희가 제주도 데이터북 저기서 긁어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기상정보 저기 같은 경우에는 국가데이터 포털 자체는 별로 그런 게 유의미하게 없는 것 같아서 국가 통계 포털 코시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다 긁어서 데이터를 병합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광객 수를 담고 있는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아래와 같이 관광객 수를 다 담은 토탈이라는 변수를 만들었고요. 네, 다음이요. 네, 이번에는 IC 데이터를 불러와서 아까 구한 토탈이랑 같이 병합해서 제주라는 이름을 가진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이요. 네,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를 불러오는 과정에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코드상으로는 이게 좀 보면 아시겠지만 저기 최신 신작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결제치가 너무 많더라고요. 보통 72개의 컬럼이 있는데 거기 중에 제대로 들어가 있는 값이 3개 정도밖에 없어서 아예 그냥 제거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최신 신작설 말고는 결제치가 없을까 해서 저희가 코드상으로 이렇게 구현을 해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결제치가 하나도 없다고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열어서 확인을 해보면 저기 평균 물량 정보를 담고 있는 클라우드 컬럼이 뭐 하이픈도 들어가 있고 영어로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좀 기입하기가 좀 귀찮으셨나봐요. 그래서 저기를 좀 채워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조형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 전처리 코드가 여기 다음 것이 나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번째 보면 네, 넘겨주세요. 두 번째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이디어가 다 비슷합니다. 이제 기존에 있는 월별 평균을 내가지고 그 비어있는 하이픈이나 영에 들어가 있는 곳에 이제 그 평균 값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전처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저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처리를 하려다가 실패한 어떤 그런 코드여서 이런 코드도 있었는데 좀 실패한 어떤 사례가 있었다. 근데 원인 같은 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뭔가 이중문 안에 돌 때 뭔가 좀 잘못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데이터 분석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EDA를 한번 해봤는데 무난하게 저렇게 상관계수 플롯을 그려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어쨌거나 관광객 수를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속 변수를 토탈로 적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거랑 상관 있는 변수를 보면 지금 되게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템퍼레이처랑 듀포인트 그러니까 온도랑 이제 이슬점 온도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상관계수가 좀 많이 낮아가지고 그렇게 크게 유의미하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나마 고르면 저거 2개 정도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페어 플러스를 한번 그려봤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템퍼레이처랑 듀포인트 사이에서 좀 양의 설명 관계가 보여서 다중공사성이 의심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변수 하나를 택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엄밀하게 얘기를 한다면 VIF 같은 어떤 변수도 그 어떤 특정 값도 도입을 해야겠지만 일단은 시각적으로 그냥 확인을 해서 간단하게 템퍼레이처만 긁어오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다음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가정 모델은 단순 사용하기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템퍼레이처만 가져왔기 때문에 그냥 변수는 하나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가보시면 네, 결과값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네, R2 값이 0과 1 사이 값으로 나와야 되는데 음수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오차가 되게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RMS도 좀 비정상적으로 높죠. 그래서 저희가 좀 모델을 구현해서 잘못했구나. 그래서 추후에 다른 모델을 좀 돌려보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라소 리그레션이라는 것도 해봤고 또 넘겨주세요. 결과값도 보게 되면 네, 다음이요. 네, 결과값도 얘도 마찬가지로 R2 값이 이상하게 나와요. 그리고 다음으로 2장만 넘겨주세요. 이번에는 단순선 영역을 좀 또 어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얘도 리치 리그레션 같은 거를 좀 구현을 해봤는데 네, 다음 넘겨주세요. 얘도 지금 결과값이 그렇게 막 좋진 않아요. 그래서 아쉽게 좀 많이 크게 개선된 거는 하나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는 랜덤 포레스트 모델 같은 것도 사용을 해봤는데 그래도 네, 다음 넘겨보시면 얘도 그 친구도 그렇게 크게 좋은 값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습니다. 네. 저기 보시면 베스트 R2 스코어가 애초에 음수예요. 애초에 음수니까 뭔가 모델 구현하는데 조금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여기 이렇게 저희가 어떤
그 지표 같은 거를 표에다 이렇게 정리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MAP는 가장 낮은 게 좋고 R2 같은 것도 좀 높을수록 좋은데 애초에 전부 다 음수가 나왔다는 거 봐서는 저희가 모델을 구현하는데 사실상 좀 실패를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도 이 4개 중에서 그나마 나은 모델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단순 선형 회귀가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인 단순 선형 회귀로 고르게 됐고요. 네, 넘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느낀 바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면 사실 프로젝트를 하는데 저희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시각화를 좀 많이 활용을 했어요. 뭐 페어 플롯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좀 그림 같은 걸 활용해서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좋게 좀 한눈에 잘 들어왔고, 두 번째로는 이런 예측 모델들이 지금은 좀 잘 안 됐지만 잘 다듬어지기만 한다면 제주도 말고도 다른 곳에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다음 페이지요. 네, 그래서 솔직히 이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좀 한계를 많이 느꼈거든요. 일단은 데이터 수가 너무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1년이면 12개월이고 이걸 6년치를 긁어왔자 72개월이기 때문에 데이터 수가 일단 많이 적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 아까 모델들 R2 값이랑 다 봐서 알겠지만 애초에 음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확도가 낮았고 음수가 나올 정도로 오차가 심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너무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걸 발표하면서도 조금 티가 났을 수도 있는데 사실 리지랑 라스 리그레션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에 대한 좀 어떤 전문적인 지점 부족하지 않았나, 저거는 솔직히 활용하지 않아서도 될 것 같은 모델이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이거 말고도 좀 부족함 많이 느끼긴 했는데 그래도 크게 얘기하면 이렇게 2가지 정도가 있지 않나 싶네요. 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는 여기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